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투자가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캐시메이커 문서진입니다. 오늘 영상은 1년 2개월 만에 2차전지를 왜 재매수했는지와 관련된 이유를 한번 설명드려 보려고 합니다. 물론 제가 앞전 라이브 시간에 이 부분을 제가 정리를 해드리긴 했는데 또 라이브 또 참여 못하신 분들도 또 계실 것 같아서 제가 좀 정리를 해서 이야기를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최근 들어서 2차전지 섹터의 분위기가 나쁘지 않잖아요. 좀 바닥에서 올라오는 모습도 보이고 있고, 그 다음에 뭐 여러분들도 다들 아시는 것처럼 그동안 이제 2차전지에 대해서 굉장히 좀 부정적인 의견을 보이셨던 또 한병화 연구원이 또 이제 완전히 지금은 좀 2차전지 쪽에 대한 뷰를 좀 틀으셨잖아요. 뭐 이런 것들 좀 변화도 좀 많이 생긴 것 같은데요. 어쨌든 뭐 저는 개인적인 제 생각과 관련된 부분을 좀 정리해서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다시 재매수를 한 이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리튬 가격이 추가적으로 더 하락할 것 같진 않아요. 이 부분이 저는 좀 꽤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저한테는 리튬 가격이 계속 추가적으로 하락하는 과정에서 또 2차전지 업황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는 건 좀 쉽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다행스럽게 최근 들어서는 이 부분이 좀 추가 하락은 좀 제한된다라고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특히 뭐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또 중국이 적극적인 경기 부양책을 쓰면서 또 원자재 가격의 또 상승이 또 이뤄질 수 있는 이런 환경까지도 나오면서 좀 긍정적인 흐름이 연출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때만큼 작년 한 6월 정도 되죠. 그러니까 이때 흐름만큼 다시 복귀를 할 것이냐라고 하면 그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예, 그게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중요한 건 여기서 더 밑으로 떨어질 수 있는 이슈는 또 없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결국엔 추가적인 반등이 나온다라는 점을 감안하면 리튬 가격 변동성에 따른 우려감은 리스크는 해소됐다라고 저는 봐도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일단은 2차전지의 발목을 잡고 있었던 악재 하나는 좀 해소가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서 2차전지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을 다시 이제 가지게 된 거고요. 또 하나는 캐즘에 따른 추가적인 업황 둔화 가능성이 제한적일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발표되었던 9월 수출 동향을 보더라도 여전히 셀 쪽의 흐름은 안 좋습니다. 판매도 좀 둔화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양극재를 비롯해서 2차전지 소재 쪽도 아직까지는 뭔가 막 업황이 막 좋아진다 이런 느낌은 사실은 없긴 해요. 하지만 중요한 거, 그래도 더 하락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더 하락하지 않는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주식시장이라는 건 결국은 더 떨어질 데가 없다라는 것 자체가 바닥이고, 또 바닥이라는 게 인정되면 또 거기에 수급은 들어오는 거거든요. 지금 현재 분위기에서는 시장 참여자들 입장에서 야, 2차전지는 야, 지금 사면 최소한 물리지는 않겠다라는 생각은 좀 공통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확실하게 수급을 좀 유인시킬 수 있는 요인이다라고 생각되고요. 또 하나는, 자, 여기서 추가적으로 업황이 둔화되지 않는다면 내년도에 대한 기대감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업황이 뭐 내년에 엄청나게 좋아질 것이다 라는 기대감을 가지는 않는데요. 더 떨어지지 않는다면 이건 거죠. 그러니까 내년에는 이제 기저효과를 볼 수 있는 거죠. 워낙,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워낙 실적이 좋았기 때문에 올해가 아무래도 이제 역기조 효과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안 좋은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제 올해가 워낙 업황이 안 좋았기 때문에 내년에 여기서 YOY 기준으로 더 나빠질 게 없어요, 사실. 그렇게 됐을 때 오히려 조금만 좋아져도 효과는 눈에 확 들어오거든요. 이런 것들이 확실하게 2차전지 쪽에 좀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또 하나는 중국의 적극적인 경기 부양책입니다. 무슨 소리지? 어차피 뭐 우리나라 배터리는 중국과는 별 관계가 없는데, 맞아요. 맞는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중국이 적극적인 경기 부양책을 쓰면서 중국 쪽에서 그렇게 됐을 때 중국 전기차, 최근에 또 중국, 오늘도 그렇지만 중국 전기차 관련 기업들이 급등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중국 전기차가 급등을 한다. 이 부분은 우리나라 쪽의 배터리가 거기에 들어가지는 않겠지만 피어 대비 멀티풀이라는 게 있잖아요. 지금까지는 우리나라 2차전지가 이런 피어 대비 멀티풀이 지나치게 높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국이라든지 미국의 주요 전기차 관련 기업들이 엄청나게 바닥에 있었단 말이에요. 테슬라 제외하고 엄청나게 진짜 바닥권이 있었는데, 중국의 전기차 관련 기업들이 주가가 올라간다라는 거 결국에는 피어 멀티플이 조금 더 확장될 수 있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2차전지 관련 종목들이 중국에서 수익을 내는 거는 아니지만 결국은 글로벌 전체적인 전기차 섹터의 멀티플을 올릴 수 있는 요소는 작용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국내 증시 역시도 야 중국 기업들에 대비해서 우리나라 기업들 너무 비싼데 이렇게 생각하던 사람들이 중국도 어느 정도 많이 올라가면 그렇게 따졌을 때 국내 쪽에 2차전지 관련 기업들 멀티플 이 정도면 좀 적정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좀 긍정적으로 2차전지를 좀 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시는 것처럼 어쨌든 미국이 금리 인하를 했어요. 자동차라는 거는 결국에는 물론
한 번에 돈 다 주고 사는, 제 돈 들고 사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대부분은 또 캐피탈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캐피탈 환경이 긍정적으로 좋아진다라는 거고, 그렇게 됐을 때 자동차 수요가 늘어난다는 거. 물론 내연기관 관련 부분에 자동차 수요가 더 많이 늘어나긴 하겠지만 분명히 전기차 쪽도 수요는 늘어날 수 있다. 북미 지역 말이죠. 예, 늘어날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이 부분도 저는 전기차 2차전지 섹터를 좀 긍정적으로 본 요소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죠. 수급적인, 국내 수급적인 부분은 요거죠. 그러니까 금투세가 뭐 유예든 폐지든 지금 현재 분위기에서는 어쨌든 요 둘 중에 하나는 나올 것 같은 분위기가 형성되잖아요. 자, 그렇게 됐을 때 결국에는 금투세가 유예든 폐지가 되면 금투세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시장에서 빠져나와 있었던 사람들, 아니면 들어오려고 했었는데 망설이고 있었던 개인 큰 손들이 다시 우리 시장에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고요. 그렇게 됐을 때 가장 좀 접근하기 쉬운 게 뭘까라고 생각을 하면 대표적으로 개인 투자자들이 좋아하는, 특히 개인 큰 손들이 좋아하고, 그리고 금투세 불확실성 때문에 자금이 많이 빠져나가 있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주가가 지금 현재 많이 바닥권에 형성돼 있는 이런 섹터에 자금이 일단 가장 먼저 유입되겠죠. 그게 대표적으로 2차전지, 그 다음에 반도체 소부장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그러니까 국내 수급적인 흐름에서도 지금 현재 분위기에서 2차전지는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 요런 체크 포인트로 인해 가지고 1년 2개월 만에 저희는 다시 2차전지를 재매수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렇게 되면 이제 많은 분들이 또 이런 생각을 하시죠. 그러면 이제 작년처럼 신고가 다시 나오는 거냐라는 또 기대감을 가지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요. 저는 아직까지 그 정도까지 기대하는 거는 조금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왜 제가 이제 이런 이야기를 드리냐면요. 일단 아직까지는 추세 상승은 조금 더 상황을 봐야 될 것 같아요. 풀어야 할 해법들이 더 많습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이거는 이제 한병화 연구원님이 요거를 가지고 지금 2차 전지에 대한 뷰를 바꾸셨잖아요. 저는 근데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아직까지 정확하게 바꾼 건 없어요. 바뀔 것 같다라는 건데, 지금 현재 EU가 지금 워낙 이제 경기가 너무 안 좋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중요한 건 이제 유럽의 자동차 관련 기업들, 뭐 벤츠라든지 그 다음에 폭스바겐, 스탈렌티스, 뭐 진짜 거의 진짜 깔딱깔딱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에 좀 어쨌든 EU 같은 경우가 지원을 하긴 해야 되죠. 부양책을 쓰긴 써야 되는데 이걸, 그러니까 전기차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의 보조금 확대가 더 중심이 될지, 아니면 탄소 배출권 규제를 완화시켜주는 쪽으로 할지,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후자가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 전기차 관련 부분에 있어서의 보조금 지급은 뭐 저는 나쁘지 않다고 봐요. 나쁘지 않다고 보지만 이게 유럽 자동차 완성차 업체의 수혜가 되는 건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왜냐하면 유럽의 자동차 완성차 업체들이 전기차를 생산하는 비중이 그렇게 높지 않거든요.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 미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를 더 해준다고 해서 살아날 수 있을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유럽 대륙의 완성차 업체에 지원을 해주겠다라는 게 주라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탄소 배출권 규제를 좀 완화해주는 쪽으로 가닥이 잡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독일이라든지 프랑스가 보조금을 다시 지급을 했을 때 유럽 내 전기차 시장이 또 예전만큼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도 조금 의문이 있죠. 왜냐하면 이미 유럽은 침투율이 15%가 넘었어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전기차를 사는 사람들은 굉장히 깐깐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보조금을 주더라도 결국에는 내가 전기차에 대한 그러니까 불편함들 있지 않습니까? 뭐 충전에 대한 불편함이라든지 보조금을 줌에도 불구하고 좀 가격적인 좀 부담이 있다든지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또 넘어야 되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유럽의 정책 변화가 아주 큰 수혜가 될 것 같지는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추세적인 상승이 가능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라는 거고요. 여기가 이제 연장성 상이긴 한데요. 결국은 가격이랑 충전 인프라가 확실하게 이게 해소가 돼야 됩니다. 특히 미국같이 큰 대륙들 있지 않습니까? 큰 대륙들이 결국에는 지금 미국이 성장을 해야, 특히 우리 국내 배터리 같은 회사들은 훨씬 더 성장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북미 지역에서 전기차가 제대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이 충전 인프라가 잘 완성돼야 되는데 아직은 쉽지 않다는 거죠. 전기차를 타다가 다시 안 타는 분들이 북미 지역은 많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충전의 불편함이거든요. 북미는 어쨌든 한번 가려면 또 엄청나게 장거리를 가야 되는 게 많기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요게 좀 해소가 돼야지 북미 지역의 침투율이 더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아직까지는 조금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추세적인 상승을 하기까지는 그 부분이 좀 걸린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전히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서 업황이 더 둔화될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더 빠질 것 같진 않아. 그리고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충분히 수급적으로 기술적 반등 나올 것 같다라는 생각은 맞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업황이 아주 빠른 속도로 회복이 돼서 폭발적인 성장을 할 수 있을까? 내년에 또 그거는 또 아니라는 거죠. 아직까지는 캐즘 상태라고 보면 되고요. 업황 회복 속도는 여전히 좀 둔합니다. 뭐 지금 뭐 GM이 조금 적극적으로 좀 영리하게 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잘 안 팔리는 거 좀 빼고 잘 팔릴 만한 작은 것들 소형 EV 쪽에 좀 공략을 하고 있는 부분, 요런 거는 저는 굉장히 잘한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하지만 아직까지 그 북미 내에서의 전기차 판매 속도 같은 경우는 여전히 아직은 좀 둔하다 라고 봐야 되는 거죠. 거기에 뭐 트럼프 리스크도 아직까지 있다. 뭐 왜냐면 대선은 어떻게 될지는 모르니까 가봐야 아는. 지금 현재는 해리스가 훨씬 더 유리하긴 하지만 이게 또 가봐야 된다라는 거고, 많은 분들이 뭐 트럼프가 되더라도 뭐 보조금 축소 안 한다라고는 하지만 이건 있을 수 있겠죠. 보조금은 축소하지 않더라도 배출가스 규제를 완화해 줄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내연기관 쪽은, 그러니까 전기차 시장을 죽인다기보다 내연기관 시장을 더 활성화시키는 이런 거는 펼칠 수 있다라는 걸 감안하면 업황 회복 속도는 아직은 조금 더 상황을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저는 내년 정도의 흐름을 보고 제가 아직까지는 추세 상승은 어려울 것 같다라고 생각했던 요 세 가지 이슈가 만약에 해결이 된다면 저는 지금 현재 뷰도 또 바꿀 겁니다. 지금은 이 앞전까지는 2차 전지를 매도였다면 지금은 신규 매수도 가능하다. 시장 수익률 정도라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요 흐름이 내년에 만약에 바뀐다, 그리고 업황 개선 속도가 좀 빨라진다 라고 하면 제가 보기에는 오버웨이트도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일단은 어쨌든 아직까지는 지나친 기대감보다는 최악은 지났구나, 이제부터는 그래도 떨어질 때 좀 사도 되겠구나, 신규 매수 지금 자리에 진입해도 되겠구나 라는 정도로 해석해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구간에서 2차 전지를 만약에 신규 매수를 한다라고 하면 어떤 종목이 좀 유망할까라고 했을 때, 일단 기본적으로 셀 업체들이 일단 우선순위는 될 겁니다. 특히 외국인 기관의 수급이 조금 더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 뭐 대표적으로 LG 엔솔이 되겠죠. LG 엔솔, 그 다음에 전고체 관련 부분에서 가장 어쨌든 좀 앞서 나가 있는 삼성 SDI, 요 종목은 일단 셀 쪽에서는 한 두 종목 정도는 관심 있게 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재단에 봤을 때는 결국은 제가 보기에는 에코프로 비엔과 포스코 퓨처엠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에는 시장에서 특히 개인 투자자, 특히 개인 큰손들이 만약에 시장에 유입됐을 때 가장 적극적으로 살 수 있는 종목이 뭘까라고 생각하면 저는 에코프로 비엔과 저는 포스코 퓨처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많이 빠졌어요. 이 정도 자리라면 업황이 더 이상 여기서 추가적으로 안 좋아지진 않는다면 더 빠질 자리는 없다라는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정도 자리에서는 포스코 퓨처엠이라든지 그 다음에 에코프로 비엔 같은 이런 종목들은 충분히 한번 매수 공략해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LG 엔솔, 그 다음에 삼성 SDI, 그리고 포스코 퓨처엠,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는 한번 지금 구간에서 좀 관심 있게 보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2차 전지를 다시 재매수한 이유를 또 설명드렸습니다. 그동안 제가 2차 전지 관련 영상을 많이 안 올렸습니다. 왜냐면 저는 제가 부정적으로 보는 섹터에 대해서는 억지로 뭔가 말하기는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는 2차 전지 영상을 잘 안 올렸는데, 제가 시각이 좀 바뀌었어요. 시선이 좀 바뀌어서 2차 전지도 부정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2차 전지 관련 부분에 있어서의 영상을 좀 자주 올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 또 관심 있는 분들은 또 구독을 눌러 캐시메이커의 메이커가 되어 주십시오. 자,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선택해 주시면 캐시는 제가 벌어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